안녕하세요. 4월 11일 18차 공판이 있는데요. 이날 지금 검찰 측 증인으로 김영환이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과 같이 이재명 재판으로 나온 증인 김영환이 지금은 제정신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지방선거 기간에 이 멀쩡한 사람으로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그런 저질 플레이를 하고서 착각이라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과연 당시에는 착각이었으면 그러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일을 이렇게 멀쩡하게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서 그런 짓을 하고서 착각이었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정신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뭐 누구나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의심은. 왜 그러냐, 멀쩡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서 뭐 사람들 불러다 놓고 기자들 데려다 놓고 기자회견하고 신문 보도, 언론 보도 다 내고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인데 멀쩡해 보였잖아요. 근데 본인이 착각이라고 그랬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 사람 정신 상태가 과연 어떤가, 이거 분석을 해야지. 증인으로 지금 당시 그렇게 착각한 상태에서 증인으로 나갔다가 지금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안 되니까 그러면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김영환은 최근에 그 이재명 사건 중에 불기소 처리된 사건들, 그런 것들을 법원에 다시 재정 신청을 했던 것이 최근 언론 보도에서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기각되었죠. 그래서 지금 선거 이후에 그 고발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 착각했다고 그 말을 해놓고 아직도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재정 신청을 했다, 최근까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거를 보니까 이거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이렇게 착각하고 그랬으면은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착각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왜 저러고 다닐까? 그래서 임기응변식으로 당시 그렇게 착각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 김영환이 증인석에 그래서 서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김영환이 2018년 6.13 선거 전후로 해가지고 김부선과 함께 이재명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김부선과 불륜을 했다는 그 허위 사실을 그 기레기 언론에 3,000건 이상 유포했다고 제가 그 전 영상에서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재명 죽이기 완전 선봉장 역할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그 상황을 보면은 김영환이 그 계획적이고 무리한 흙탕물 선거였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선거 이후에 이재명 측 변호사에 의해서 고발을 이제 당했었는데, 경찰에서 비겁하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김부선 불륜에 대해서 착각을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죠. 그러면은 이제 그 김영환은 왜 선거 때 그런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 경찰에서 착각했다 말을 했을까?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김부선 사건과 관련해서 김영환이 착각했을 가능성,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살펴봤어요. 첫째로는 처벌이 두려워서 진술 시 착각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찰은 그 얘기만 듣고서 불기소 처리를 했다는 것은 경찰과 한통속이라는 거, 그럴 수 있다. 일단 가능성은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든 이거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니까 일단 또 나머지를 보자고요. 근데 착각이라는 것은 잘못 기억해낸 것을 이제 착각이라 그래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잖아, 이거는. 지식에 대한 잘못된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한 거기 때문에 요 1번은 해당이 안 되고, 2번 같은 경우에 본인 경험에 잘못된 기억, 이것도 이제 아니죠. 본인 경험이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3번인 경우에는 전에 들은 타인의 경험을 잘못 이해했을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김부선을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제 언론 인터뷰도 준비하면서 다 정리를 해서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또 검토를 거쳐가지고 오랜 시간 검토한 이후에 그 언론 보도도 하고 이렇게 그 인터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요 잘못 이해했을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 경우라면 뭐 김부선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인 경우 잘못 이해가 아니라 김부선이 거짓말한 거를 그냥 전달을 한 그 내용이겠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급한 성격에 의한 말실수. 근데 이 김영환은 보시다시피 차분한 성격이에요. 그죠? 말도 느릿느릿하게 하고. 5번인 경우에는 김부선 그 거짓말쟁이 그 말만 그대로 믿었다.
근데 이거 믿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착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귀가 얇은 거지. 어? 김부선 말을 그대로 전했으면 그건 착각이 아니죠. 자세히 안 알아본 실수죠. 아무나 얘기한 거를 다 진실로 받아들이고 했다는 것은 사람이 가벼운 거지. 그러니까 뭐 이걸 그대로 말만 믿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이 자질이 부족한 거 이 사람은. 그리고 6번 뇌신경의 이상 증세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 지금 6번인 경우에는 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 그 2%대 그 지지율을 가지고 선거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 가지고 지금 선거에 이기려다 보니까 심리적인 그 압박감 등이 좀 심했다. 남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서든 또 뭐 눈에는 띄어야겠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 6번, 5번인 경우에는 그대로 말만 믿었다는 것은 이 사람 자질에 문제가 있는 거고, 정말 이 사람이 착각을 했다고 그 착각이라는 게 맞을 경우에는 6번 이 뇌신경 이상 증세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순간 그 당시 심리적 압박감 등 때문에 뇌신경에 순간 이상 증세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6번 아니면은 처벌이 두려워서 착각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저는 이제 김영환이 착각을 했다. 이걸 좀 순수하게 이제 믿어준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이 6번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착각했다는 것을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은 제가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 착각이 맞으면은 이 6번일 가능성이 크다. 뇌신경 이상 증세가 있었다. 당시. 제 말에도 맞는 것 같죠? 그래서 김부선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판단력 상실이다. 이 사람은. 믿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 자체도 심리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고, 불안하고 급박한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아까 6번 그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인 압박감 등에 의해서 순간 뇌신경 이상 증세를 일으켜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2%대 그 지지 기반으로 그 무리하게 출마를 했기 때문에 압박감이 있었다. 그래서 극심한 정신적 혼란 이런 걸 겪고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아주 저급한 그런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무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선거기간에 당시 김영환은 심리적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무리하게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본인이 직접 착각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는데, 당시 심리 상태를 보면 김부선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죽이기에 열정을 쏟았던 모든 고발건이 모두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당시 김영환이 박인복 씨 데리고 기자간담회 한 거예요. 8월 15일 날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이때 김영환이 한 얘기, 이거는 가족 배우자 모르는 채 입원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거는 가족들에게 그 박인복에게 연락했다는 것이 지금 3번인가 연락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증언에서. 그리고 2번 의사들이 대면 진료가 없이 소견서를 끊어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의사라서 잘 아는데 대면 진료가 없이 소견서를 끊어줄 수 있는가? 이거는 이럴 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소견서는 대면 없이 가족들 얘기라든가 관계 자료를 보고서 본인 소견서를 그냥 써주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진단서는 끊어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소견서라고 얘기해놓고 이것을 소견서로 얘기를 하면서 진단서로 알아듣게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얍삽하게. 당시 언론 그 인터뷰에서. 그리고 또 3번 보시면은 80세가 넘는 어머니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당시는 몇 살인지 따져봐야겠지만 7, 8명 공무원의 주소를 어떻게 알고 자술서를 받았는지, 여기서 완전 사기를 치고 있는데, 아니 2018년에 80세 넘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2018년에 80세 넘는데, 아니 그 당시 2012년 80세가 넘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몇 살인지 따져봐야겠지만 이렇게 하는 얘기는 무슨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언론에다가 꼭 80세가 넘는 사람이라고, 그 당시 80세가 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거. 아니 이거 뭐 똑똑한 사람이 2012년이나 해서 지금 2019년이면은 7년 차이 아니 7년 차이.
그럼 7살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73세인데 73세가 넘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얼마나 이게 진짜 추잡한 짓거리를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한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지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당시 착각하고 정신 상태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시기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이런 식으로 또 했을 수도 있겠다. 그죠? 73세인데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그 당시 상당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었네. 그리고 뭐 7, 8명 공무원의 주소를 어떻게 알고 자술서를 받았는지. 아니, 어머니는 건강센터에다 본인 자술서하고 이재명 도지사 형제들 그 자술서하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것만 넘긴 건데, 공무원들 자술서는 따로 어디서 준 거겠지. 80세 넘는 어머니를 왜 여기다 대입을 해? 정신이 없었구만, 그 당시. 김혜경 씨가 녹취록에서 강제 입원을 막았다고 말한 증언이 있다. 이 강제 입원이라고 얘기한 거는 대면 진단을 위한 입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 의사라는 인간이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이따위로 얘기를 해. 아주 악의적인 인간이야. 5번 어머니 녹취록에 이재명 시장과 대화에서 난 몰라 한 것은 시장이 개입했다는 의미다. 아니, 어머니가 지가 금방 80세 넘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해놓고서 뒤에 와서는 어머니 녹취록에서 이재명 시장과 대화에서 난 몰라 한 것은 시장이 개입했다는 의미로 이무슨 앞뒤 말이 안 맞는 이런 소리라고 앉았어. 아니, 정신이 없고 나이를 먹었으니 그러면 모른다고 얘기한 거지. 그러면 그게 무슨 이재명 시장이 개입했다는 의미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 당시 정신 상태가 좀 온전하지 못한 게 맞긴 맞는 모양이네. 그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네요. 정신 이상 증세가 당시 좀 있었던 모양이네요. 상황을 보니. 이 내용은 잠깐 그 당시 날짜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요. 5월 29일 날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 반듯하게 살아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당시 착각이었다 할 수 있어요. 당시 그 후보 토론에 나와서 한 얘기들이 모두 착각이었던 거야. 이 김영환이 지가 착각이라고 경찰서에 진술한 게 맞다면은 제가 정말 진실로 그것을 나는 정말 착각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 것이라면은 이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때 했던 얘기들은 다 착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맞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5월 31일 날 이재명 도지사가 경고를 한번 줬어요. 김영환, 김부선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경고를 한번 줬는데도 6월 5일 날 또 경기지사 그 토론회에서 김영환이가 한 소리가 김부선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교도소 가겠다. 이런 소리를 한 거 보니까 이게 이 인간이 완전히 하긴 이해가 되네요. 당시 정신 상태가 좀 이상했으니 그래가지고 착각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건 김영환이 말을 믿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당시 상태가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의를 줬는데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게 지금 계속 착각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월 10일 날 바른미래당 측에서 이제 고발을 한 건데 김영환이가 같이 한 거죠. 이때 이제 강제 입원 건 했고 김부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이거 고발했고 뇌물죄 제3자 뇌물죄도 고발을 했어요. 이것도 지금 다 착각을 하고도 고발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당시 저 정도 착각이었으면은 이것들이 다 지금 같이 범벅이 돼가지고 머릿속에 다 착각을 했다는 걸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또 그 이후에 또 이재명은 현행범이다. 점점 머리가 어떻게 좀 되고 있어요. 정말. 경기지사 선거는 무효다. 이것은 뭐 착각이 아니라 머리가 좀 약간 어떻게 된 상태로 지금 보여요. 착각이 좀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사람이 좀 약간 이상해진 것 같아. 그리고 6월 26일에는 이재명 측에서 김영환하고 김부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경고를 줬는데도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까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7월 25일에는 또 바른미래당 측에서 또 조폭연루설 의혹을 또 고발을 했어요. 이게 다 김영환이가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 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 착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놓고 나중에 이게 다 지금 재정 신청해가지고 기각됐죠. 계속 그런 짓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리고 8월 초에는 또 김부선이를 지리산에서 만났다고 이렇게 지리산 그 시인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이 게재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 두 군데 세계일보하고 굿모닝 충청에 보도가 났었는데 김영환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고발했는데 지금 지리산 시인하고 지금 공판은 다 끝나고 선고만 남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지리산 시인이 글을 내가 한번 보니까 김영환이 거기 왔던 것은 사실인 것처럼 글을 남긴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지리산 시인 글에 의하면은 김영환이 거기 갔던 게 맞는 모양이에요. 저는 뭐 안 봤으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지리산 시인 그 글만 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8월 5일 날 아까 얘기했던 바른미래당에서 박인복을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8월 8일 날에 이건 자유한국당에서 대장동 고발한 거고, 그리고 11월 1일 날 경찰이 3건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로. 그리고 11월 6일 날에는 분당경찰서에서 김영환, 김부선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때 김영환이가 착각이었다. 이렇게 경찰에 얘기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날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재명 지사를 기소를 했죠.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혐의.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김영환이 고발당한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 정신적 혼란이 사라지기도 전에 그런 혼미한 그런 정신 상태에서 2018년 8월 5일 날 이재명 형수 박인복 인터뷰를 진행했잖아요. 그래 또 언론을 아주 시끄럽게 만들었는데 그 해당 인터뷰 내용 중에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대부분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이 재판 과정 그 박인복의 증언에서도 드러났죠. 그 형수 쌍욕도 다 조작해서 한 것이라고. 근데 그 당시 그 언론 인터뷰 때도 조작이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 거짓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렇듯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론에 보도케 한 김영환을 강제진단 사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다는 것은 언론만 시끄럽게 하려는 검찰의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열중하여 검찰 불기소권을 재정 신청하고 다닌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전 후보는 역대 선거판 최다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물어야 할 무책임한 정치 양아치 수준의 정치인으로 기록되어 정치판에서 사라지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정치판에 기득권 부패 세력의 부역자와 같은 짓을 한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야 할 것이다. 네, 지금까지 김영환의 당시 정신 상태를 알아봤고, 그리고 지금의 그 정신 상태를 유추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김영환이 이재명 도지사 측의 고발건을 빠져나갔던 그 착각이라는 말이 그 사실이었다면은 지금의 그 김영환 상태는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장기간 김부선 관련 내용을 조사 정리했음에도 착각이었으니 그 같은 시기에 모든 그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 기각된 사건들을 재정 신청하러 다녔다는 그 얘기는 당시 착각의 상태가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김영환이 증인석에 서서 또 무엇을 착각하고 헛소리를 할지 잘 살펴봐야 하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김영환이 재판장에서 제발 좀 착각을 하고 헛소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김영환이 했던 말, 김부선 불륜이 사실이 아니면 교도소에 가겠다. 그렇게 말했던 그 약속이 모해 위증죄로 이루어지겠죠? 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